안녕하십니까? 우위, 우파, 보수를 응원하는 깡패 시사입니다. 오늘의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북한을 돕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문재인 정부일까요? 아니면 사회주의를 모티브로 하는 동맹국인 중국 시진핑일까요? 북한 김정은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북한 김정은에게 최근 친서를 받았고 여전히 우리가 사이가 좋다고 했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돌발 행동에는 어떤 이유가 숨겨져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을 유일하게 압박하고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인 만큼 새로운 대화의 모멘텀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것일까요? 북한 김정은은 이미 대화의 가능 시한을 올해 연말까지로 못 박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비핵화 조치 없이는 새로운 대화는 없다고 입장을 드러냈었는데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 김정은은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는 등 새로운 대화의 길을 열어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쉽게 양면 전술에 걸려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북한 김정은은 중국 시진핑을 급히 북한으로 초청했고 시진핑의 방북으로 인해 남북, 미북 관계에 있어 향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6월 20일 중국 시진핑과의 북중 정상회담에서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북한 김정은은 인내심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 의지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김정은이 대화 의지를 피력함에 따라 당분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무력 시위는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언론 매체 중국중앙TV의 보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지난 1년간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알아주지 않았다며 서운한 심경을 털어놓았고 미국이 조선과 상호 관심사를 해결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성과가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데요. 그간 북한 김정은의 행동 추이를 지켜볼 때 이 같은 발언의 신빙성은 얼마나 있는지 판단하기조차 어려운데요. 그럼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바랬던 북한 김정은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갑자기 중국 시진핑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 끼어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북한과 중국은 미국에게 최근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중국 시진핑이 이번에 방북을 한 것은 자신의 대북 영향력을 가시하고 이걸 이용하여 조금 더 우위에 서고 싶어 한다는 게 대다수의 지론입니다. 중국 시진핑은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중국은 조선이 합리적 안보 발전 관련 관심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이 닿는 한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고 본인 스스로가 미국과 북한 간의 중재자로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중국 시진핑의 개입이 과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김정은이 시정연설에서 미국을 상대로 연말까지 태도를 바꾸고 해결책을 가져오라고 촉구했던 만큼 북한이 쉽게 대화에 복귀하겠냐고 이번 시진핑의 개입으로 인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제일 안달이 나는 건 아마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아닐까요? 미국과 북한의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집중해왔던 문재인 정부인 만큼 미국과의 대화가 먼저 해결돼야 대한민국과의 대화 재개의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 또다시 북한과의 업적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중국 시진핑의 이번 방북을 북한 내에선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북한 내 언론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북한 김정은과 중국 시진핑이 금수산 영빈관 장미원에서 열린 오찬에서 북한과 중국의 외교관계 설정 70주년을 맞는 올해를 더욱 뜻깊게 장식하고 북중 친선 관계에서 보다 큰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협동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일련의 계획들과 조선반도 정세를 긍정적으로 추동해 나가기 위한 토의를 계속했다며 보도했는데요. 그동안 5차례 만남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고 중요한 문제들에서 견해 일치를 이룩했고 동지적 신뢰를 두터이 하고 남다른 친분 관계를 맺은 데 대하여 언급하고 동지적 신뢰를 두터이 하고 앞으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화 등 두 당, 두 나라의 친선 관계를 훌륭히 계승하고 빛내어 나갈 의지를 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각기 자기 나라의 주요 대내외 정책적 문제들에 대하여 소개하고 서로의 관심사로 되는 국내 및 국제 문제들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들을 교환하면서 깊이 있는 담화를 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비핵화, 미국과의 문제에 관련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시진핑의 이번 방북에 관련하여 조중 친선의 훌륭하고 위대한 역사와 전통을 계승해 자주와 정의를 위한 투쟁의 길에서 굳게 손잡고 나가시려는 조중 최고 영도자 동지들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내외에 힘있게 가시했고, 북중 관계가 더욱 굳건해졌으며 양국의 친선이 어떤 도전도 극복해내며 거대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역사의 온갖 시련과 난간 속에서 검증되고 더욱 강화된 북중 친선 관계는 오늘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섰으며, 김일성 주석 시절 두 나라가 항일 공동 전선을 통해 북중 친선의 역사적 뿌리를 공고히 하고 일제 패망 후 중국혁명을 북한이 지원하며 혈명 관계를 맺었다고 밝혔는데요. 북한 김정은과 중국 시진핑은 여러 차례의 상봉을 통해 각별한 동지적 우정과 친분관계를 더욱 두터이 했고,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북중 친선의 전면적 부흥을 이룩해 나갈 의지를 강조했으며, 냉전 종식 후 여러 나라 사이의 관계가 급격히 변할 때에도 지심 깊이 뿌리내린 조중 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북한 내 언론 매체들은 중국 시진핑의 방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미북 관계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단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두 나라의 이 같은 만남을 적극적으로 반기지 않는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북한 김정은과 여전히 사이가 좋으며 북한 김정은은 매우 영리하다고 강조해왔던 만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동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6월 21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 대북 제재를 1년 더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북한 김정은과 대화 재개를 위해 유화적인 태도를 계속해서 보여왔고, 트럼프 행정부 내 주요 참모직들은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워왔던 만큼 미국의 양면 전술 입장을 다시 한번 나타낸 것으로 풀이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대북 제재 연장 시점에 대해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대북 제재 연장 발표 시점을 살펴보면 우연히도 중국 시진핑의 방북이 이뤄지고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점을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요. 중국 시진핑이 대화의 중재자로 나선다고 공언한 만큼 보다 높은 입지에 서겠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에 효력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대북 제재 연장은 북한의 대화 테이블 복귀를 조기에 견인하기 위해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면서도 대북 제재는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북한 김정은을 압박하는데 여념이 없는 모습인데 누구와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돕고 싶어하는 북한은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6월 20일 미국 국무부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게 됩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한 2019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3등급 국가로 분류했고 17년 연속으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3등급은 국가 인신매매 감시 및 단속 수준 가운데 가장 낮은 최악의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하는 나라로 평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보고서에는 북한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요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북한 정권이 정치범 수용소 등에서 성인, 아동, 집단동원이나 강제노동, 국외 송출 등을 통해 국가 주도의 인신매매를 자행해 왔으며, 북한의 경우 정권이 그 주민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게 만들고 있으며 그 수익을 범죄 행위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북한을 대한민국 정부는 왜 이렇게 돕고 싶어 하는 걸까요?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6월 21일 부산시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린 특강에서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강조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평화라야 국민을 위한 평화라고 얘기를 했다며, 삶이 달라진다고 느낄 때 평화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것이고 지지와 공감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가 평화를 바라보는 기본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평화와 협력,
상생과 번영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신한반도 체제 구상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 걸까요? 북한 김정은이 예전과 다르게 대화 국어를 하듯 친서를 보내고 중국 시진핑을 초청하는 등 지금까지와 다른 행보를 보였던 이유는 어쩌면 미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뒷받침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구의 목소리를 응원해야 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